이번 시간에는 채팅 플로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알아볼 예제들이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이렇게 사용하면 생산성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는 예제들입니다. 이번 시간은 채팅 플로우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지식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프로그램은 여기 GitHub에 들어가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제 프로그램이랑 DSL 프롬프트 그리고 지식에 사용했던 그런 다양한 파일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자료를 받아보시고 저도 혹시 신규 자료가 있으면 이 사이트에 올려놓겠습니다. 채팅 플로우를 이제 어떻게 만드냐? 채팅 플로우는 많이 사용하는 게 두 개예요. 워크 플로우랑 채팅 플로우. 그래서 대표 앱으로 선택되어져 있고 초보자용 앱 앞에서 알아본 세 개는 여기 탭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채팅 플로우는 비즈니스 플로우를 구성을 하고요. 이게 채팅 기반으로 동작하는 게 채팅 플로우입니다. 그래서 챗봇이랑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내가 한번 질문을 하면 비즈니스 플로우가 쭉 한 바퀴 돌면서 기능을 수행하고 답변을 주는 이런 구조죠. 한번 만들어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기본 화면 구성은 작업하는 영역을 캔버스라고 합니다. 이 캔버스에서 노드들을 생성을 하고 연결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요. 상단 툴바에는 미리 보기, 게시하기 이런 버튼들이 있고요. 이 LLM이나 답변을 클릭하면 세부 설정 화면이 오른쪽에 나옵니다. 그래서 LLM 같은 경우는 프롬프트 설정을 하고 컨텍스트 변수도 지정을 하고 모델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거는 캔버스를 설정하는 화면인데 보통 여기 정렬 버튼을 많이 쓰게 되죠. 이렇게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캔버스 같은 경우는 시각적으로 설계하는 공간이고요. 좌측 툴바는 플로우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도구들이 있는 거고 정렬을 한다던가 선택을 한다던가 우측 패널은 여기에서 우리가 설정한 이 모델이나 어떤 노드의 세부 설정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상단 툴바에서는 미리 보기나 저장하기, 실행하기 이런 버튼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노드와 엣지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노드를 추가하는 겁니다. LLM이나 지식 검색이나 시장 노드나 답변 노드 이런 노드들을 추가를 하는데 이 명칭을 노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드와 노드가 있으면 두 개를 연결해주는 선을 엣지라고 합니다. 커넥터 또는 엣지라고 하죠. 그래서 노드가 추가가 되면 기존 노드와 이렇게 선을 연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선을 따라서 뭐가 이동하느냐? 데이터가 이동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처리된 데이터가 이렇게 이동을 해서 다음 노드로 전달되는 거죠. 작업이 수행되면 출력 변수의 결과가 당겨져서 다음 노드로 전달이 되고 두 번째 노드에서는 출력 변수 1번을 프롬프트나 이런 데 지정을 해서 처리를 한 다음에 다시 새로운 출력 변수를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이거는 다른 노드에서 또 전달을 받아서 새로운 기능이 처리가 되겠죠. 노드 추가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면 노드 추가 화면이 나오고 여기에서 노드 추가를 클릭을 하면 노드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LM을 선택을 하면 LLM 노드가 생성이 되고 LLM 노드를 클릭을 하면 설정 화면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노드 추가하는 거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노드 3개가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노드를 추가하는 겁니다. 노드를 추가한 다음에 연결하는 거는 이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여기에서 드랍을 하면 노드가 연결이 되고요. 요거는 선택해서 델리트하면 삭제가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된 다음에 선택해서 삭제하면 엣지도 같이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이 되고 여기에서 정렬 버튼을 클릭하면 알아서 이렇게 노드를 정렬을 해주게 됩니다. 노드 간 변수 연결은 어떻게 하냐면 앞에 노드에서 처리된 결과값을 이 노드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노드 변수를 지정해 줘야 되는데 슬래시 버튼을 눌러주면 사용할 수 있는 변수 목록이 쭉 나오고 여기에서 출력 결과 중에서 텍스트를 사용하겠다라고 선택을 하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답변 노드에서 앞 노드에서 생성한 이 변수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업데이트 게시를 한 다음에 앱을 실행을 하면 이 화면이 뜨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명령을 써주면 이렇게 답변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소설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지식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디파이에서 지식은 무슨 의미가 있냐? 지식은 사용자가 직접 제공하는 외부 데이터 소스예요. 그러니까 LLM한테 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LLM 작업을 해야 돼 라고 하면 지식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은 나의 데이터다. LLM은 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정확하죠.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지식입니다. 지식은 어떻게 만드냐? 데이터를 업로드하면 알아서 색이나 하고 검색할 수 있는 준비를 알아서 디파이가 해줍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가지고 LLM이 어떤 답변을 생성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레그의 과정입니다. 지식을 생성하는 세부적인 과정을 보면 지식 탭을 누르고 지식 생성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식을 갖고 올 수가 있어요. 파일을 가져올 수도 있고 끌어놓기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형식의 파일을 지식으로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파일, 여기 사이트에 가면 워드 파일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워드 파일 3개를 가지고 지식을 만듭니다. 이 지식을 만들 때 각각의 파일로 별도의 지식을 만들어요. 여러 개의 파일로 하나의 지식도 생성이 가능하고요. 각각의 지식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이점은 뒤에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식을 각각의 파일로 만들고 검색 설정을 해줍니다. 벡터 검색이 있고 전체 텍스트 검색이 있고 하이브리드 검색이 있는데 디파이에서 추천하는 건 이거고요. 디폴트 값은 이겁니다. 그래서 먼저 디폴트 값으로 검색 설정을 해주고요. 나중에 세부적으로 뒤쪽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지식을 먼저 생성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지식을 생성을 하고 문서로 이동을 하면 이렇게 지식이 생성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개, 2개, 3개의 지식이 생성된 거죠. 이렇게 분리된 지식은 만약에 검색이 FAQ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지식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내가 A라는 질문이 여기에 해당할 수도 있고 여기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해당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식을 따로따로 만들면 어떤 분류에 속하는 답변인지 정확하게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식을 각각 만드는 게 좋다. 이렇게 지식을 만들었고,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채팅 플로우를 만들어 보고 지식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빈 상태로 시작을 해서 채팅 플로우 이름은 채팅 플로우 기초로 한번 해볼까요? 만들면 기본적으로 이게 되고요. 새로운 노드 한번 추가해 볼까요? 노드 추가 LLM 이렇게 추가가 되고, 그리고 노드를 연결해야죠. 노드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되고요. 이거는 삭제를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를 하고 정렬을 합니다. 정렬이 잘 됐죠? 마우스 스크롤을 하면 커졌다 작아졌다 해요. 커졌다 작아졌다. 그래서 LLM 노드를 눌러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프롬프트는 미리 만들어 놓은 거를 사용을 하고, 이 프롬프트의 역할은 글을 써주는 거죠. 글을 창작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답변 노드에서 LLM2 노드의 결과값을 지정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슬래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지정을 하면 답변 노드에 LLM의 결과가 들어가게 됩니다. 게시하고 앱을 실행해 보죠. 그래서 이 화면에서 인공지능 소설을 써줘. 로봇이 나오는 인공지능 소설을 써줘. 이렇게 소설을 이제 쓰는 거죠. LLM이 소설을 쓰는 겁니다. 자, 이것도 프롬프트를 조정을 해서 좀 더 좋은 답변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채팅 플로우를 생성하는 간단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봐야 될 게 지식입니다. 지식을 생성을 하는데 이건 삭제를 하고,
여기서 받아온다 그랬잖아요. 이 주소에 가면 모든 예제와 파일들이 올라가 있고, 여기에 보면 앱도 DSL 파일도 있고 프롬프트도 있고 사용할 워드 파일도 이렇게 있습니다. 미리 받아놨으니까 지식 생성 버튼을 누르고 찾아보기 해서 FAQ 다음 버튼 누르고, 이건 그냥 디폴트로 놔두겠습니다. 저장하고 처리, 문서로 이동하면 생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파일 추가가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만듭니다. 지식을 각각 별도로 만들어요. 그래서 찾아보기, 메일, 다음, 그리고 디폴트로 놔두고 저장하고 처리, 문서로 이동, 그러면 또 만들어졌고, 지식 탭을 눌러서 지식 생성, 찾아보기, 회원, 다음, 디폴트로 놔두고 저장하고 처리, 문서로 이동. 자,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지식이 3개가 추가가 됐고요. 지식을 한번 이렇게 눌러보면 청크가 잘 생성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잘 생성되어 있죠. 이 FAQ 파일은 데이터가 이렇게 잘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청크가 아주 잘 생성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전처리가 필요 없이 양질의 지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해본 게 뭐예요? 채팅 플로우를 한번 만들어 봤고 지식을 생성했습니다. 채팅 플로우를 만들면서 우리가 노드를 추가를 해봤고, 이 노드를 삭제를 하고 다시 연결을 해봤고, 정렬한 다음에 변수를 설정해 봤고, 여기서 프롬프트도 한번 설정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게시를 하고 앱을 실행을 해서 결과를 살펴봤죠. 그리고 또 뭘 했습니까? 지식을 생성을 해봤죠. 그래서 파일을 갖고 와서 지식을 생성을 했고 모두 3개의 지식을 생성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도 끝나시면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3개의 지식을 활용하는 채팅 플로우를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수고하셨습니다.